문법부터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배우게 될 부분은 주어동사가 두 개가 나와서 접속사로 연결되는 부분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뭐 절이 두 개 나온다라는 식으로 선생님들은 말씀하시지만 그냥 문장이 두 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문장이 두 개가 나오면 뭐가 필요하고 문장 두 개를 연결하는 접속사가 필요하죠. 뭐 다양하게 올 수도 있을 텐데 목적어 자리 즉 명사 자리에 오는 접사 조동사를 명사 자리에 오는 조동사 덩어리라고 해서 명사절이라고 부르고 이 만약에 목적어가 있다면 목적어란 명사를 뒤에서 접사 조동사가 후나 휘치 같은 말로 뭐 한다면 설명하거나 꾸며준다면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절이라고 하겠죠.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조동사 목적어 완벽한데 뒤에서 이유를 밝히거나 조건을 밝히거나 시간이나 뭐뭐 일지라더란 말로 뒤에서 설명하는 만약에 문장이 뒤에 나온다면 이것은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실은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들은 접속사가 나오면 그냥 눈 딱 감고 끊어 읽기만 해도 됩니다. 명사절이니 형용사절이니 부사절이니 밝히는 문제는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구분해야지만 이 문제를 푸는 문제 역시 거의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새로운 문장이 시작하면 접속사가 분명히 나올 테니까 접속사가 나오면 끊어 읽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접속사가 안 나올 때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1번을 예를 들어서 2번을 예를 들어서 3번을 예를 들어서 접사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그거를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사절입니다. 이거는 생략할 수 있죠. 어디에서? 목적어 자리.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기까지 쓰고 봅시다. 1번의 명사절인 경우는 말 그대로 목적어 자리에 오는 대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2번 형용사절인 경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뒤에 조동사가 완벽할 때 생략할 수 있어요. 언제 생략할 수 없겠어? 이렇게 돼 있으면 생략할 수 없겠죠. 왜? 주어가 없고 동사만 있는데 이거를 생략하면 어떻게 되겠어? 동사가 두 개가 될 거 아니야. 그죠? 생략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위에 것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주동사 덩어리가 두 개 있을 때 말 그대로 두 번째 주동사 덩어리가 완벽하면 생략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주동사 덩어리가 완벽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그 다음 부사절인 경우는 맨 앞에 오게 되면 주어랑 헷갈릴 수 있으니 큰 말을 찍는 게 원칙입니다. 부사절에서는 언제 생략할 수 있어요? 가정법에서죠. if를 빼게 되면 주어동사, 조동사의 문장이 되는데 이런 문장은 있다고 없다고?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사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 앞에 오는 동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세 개밖에 없습니다. 즉 명사절에서도 접사를 생략이 가능하고 형사절에서도 접사를 생략이 가능하고 부사절에서도 접사 생략이 가능하고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구조가 기본적인 구조들이 명사절, 형사절, 부사절이니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서 이제 이번 단락이 조동사가 하나 더 움직일 때 접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를 하겠죠. 어... 1, 2, 3을 구별하는 것은 첫 번째 후나 which 다음에는 사람이나 사물이 빠져야 되는 불완전한 구조가 나오는 거죠. 불완전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끼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치사가 나오면 관계대명사는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대수는 안 됩니다. 이때는 다시 완전합니다. 그 다음에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그 시간에 누가 했다 무엇을 이므로 당연히 완전한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뭐만 외우라고? 후 which 무조건 해야 돼. 사람 후 which 사물, 사람하고 사물이 뒤에서 빠져야 되므로 후나 which 다음에는 불완전이니까 그것만 외우면 됩니다. 나머지는 싹 다 완전히. 접속사 중에서 뒤에 불완전한 구조가 오는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완전한 문장을 연결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후나 which 다음에 불완전이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해보십시오. 인 대시 만약에 맞는 표현이라면 뒤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 잘 와서 인간과 동물이 다르다라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인 대시 잘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십몇 년 전에 문제가 나와서 애들 깡그리 틀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쪽으로 오셔갖고 관계대명사, 화선, 선행사가 따로 필요 없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관계사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선행사는 아니다. 계속적 용법으로 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1번은 뭐니 해도 뭐 끊임없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대가와 화수 구별하는 문제는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둘 다 명사 자리에 쓰이는 명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거의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로 밖에 구별할 수 없으므로 아주 옛날에 토플이 문법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 문법이 안 나오거든요.
토플 시험에서도 굉장히 잘 나왔고 뭐 수능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어? 응? 뭐라고? 내가 만든 공식이 앞에 명사 없고 뒤에 명사 없고 라고 공식을 만들었으니 양쪽에 x가 쳐지면 그때는 화시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밑에 설명처럼 선행사를 이미 포함하고 있고 뒤에 불완전한 구조가 온다라고 하면은 너무 설명도 느리고 빡빡 들어오는 공식으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x를 치고 뒤에 조동사 다음에 x를 쳐서 너가 삽니다 무엇을 얘라고 무엇이란 말이 쏙 들어와서 말이 돼야 돼. 알겠죠? 그 다음 목적계 관계대명사가 종종 생략됐다는 말은 아까 내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뭐라고? 앞에 명사가 이렇게 있고 who나 which나 대시 생략되는 경우는 뒤에 조동사 다음에 목조가 이렇게 빠진 경우입니다. 이 목조가 빠져서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뒤에 뭐가 있으면 이렇게 조동사 구조가 완벽할 때 접속사가 주로 생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부사 즉 회계나 회어라는 단어도 많이 생략되긴 하는데 저는 이제 한 번도 설명 안 한 거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그 더 웨이는 방법이란 뜻이지 뭔만 방법으로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뭔만 방법으로라는 말을 쓰려면 in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in을 안 써도 됩니다. 더 웨이 혼자만 가지고 뭔만 방법으로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명사가 부사처럼 쓰이는 아주 이상한 경우이므로 체크해 두시고 나중에 이제 문제로는 안 나오겠지만 그 가끔씩 독해가 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 관계사 바로 앞에 있는 말이 항상 선행사인 것은 아니다라는 문제를 보시면 좋겠는데 자 봐. 되어라 뭐가 있다? lots of 많은 홈리스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in this city 이 광주라는 도시에서 걔네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것은 도시가 아니고 사람이므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고르라는 문제죠. 이것은 수능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라는 무슨 말이냐면 빼도 되겠죠. 앞에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 someone 누군지 모르잖아. 그죠? 그러면 누구냐면 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게 맞고 something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대신에 which로 설명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앞에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앞에가 어디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컴마를 찍어서 한번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컴마로 잘라져 있기 때문에 대신 말이 애매모호하니까 광주라는 도시가 있다면 그때는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좀 어렵게 계속적 용법에서는 대을 쓰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뭐 설명은 없지만 이렇게 쓰지 못한다고 쓰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정리를 따로 하겠습니다. CF 관계대명사 대을 못 쓰는 경우가 지금 2번 나왔죠. 언제 아까 못 썼어요? 응? 전치사 다음에 뭐는 되고 whom 전치사 다음에 뭐는 되고 전치사 다음에 뭐는 안 되고 이게 첫 번째 안 되는 경우였고 다음에 두 번째 컴마라는 단어 다음에 뭐는 되고 컴마라는 단어 다음에 뭐는 되는데 뭐는 안 된다. 대신 앞에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몰라. 그래서 어떤 단어도 잘라 먹으면 안 돼. 헷갈리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뭐뭐으라는 단어 후스 자리에 that을 쓰지 않습니다. that은 그것, 그 사람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소유격하고 같이 쓸 수 없습니다. 해봐라. 했어? 세미나 1번 답. 창우 2번 답. 2번이 많이 어렵죠. 무슨 문제인지도 실은 잘 모르겠죠. almost 거의 에브리온 모든 사람이 fail the test 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 which를 고르면 which는 앞에 있는 테스트랑 같은 뜻이므로 시험이 주었습니다. 지난주. 뭐 이상하죠? 시험이 주어져야 되는데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틀렸다면 왜 갑자기 선생님이 나오냐면, 잘 봐. almost everyone,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 실패했는데, 봐. which, 그 시험은 teacher, 선생님이 준 시험입니다. 지난주에. 맞죠? 그래서 목적어가 빠져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를 생략을 하면 뒤에 이렇게 주어동사만 뿅 남아있겠죠? 이 구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답입니다. 승아 3번 답은? 응? 네, 후가 되죠. 그 다음에 4번은 현진아, 컴마 다음에는 밑에 보는 것처럼 that을 쓸 수 없어요. 예, 그렇게 아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삽입구 뭐 이런 것도 나오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살펴보는 걸로 하고. 최정아 1번 답은? 이건 또 뭐죠? get in the habit of, 습관에 들어와라. rereading your work, 네 책을 다시 읽고 looking up the word, 단어를 찾아보세요. that, 그 단어는 픽업 되지 않습니다. 뭐가 이상하네요. 단어가 픽업한다는 말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단어를 찾아보는데 which, 그 단어는 스펠링을 체크하는 사람들이 모르겠는 단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빠지고 대신 그 자리에 which가 들어오는데 which가 빠진 상태에서 조동사가 오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주 옛날에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거 같는데, 만약에 나오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겠네요. 재미나 2번. 뒤에 동사가 있고 주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니까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which를 고르면 좋겠습니다. 맨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올 수밖에 없겠죠. 언제란 뜻이니까. 다시 왔습니다. 3번 답은 이렇게 했습니까? 눈으로 보지 말고 앞에 명사구, 뒤에 명사구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창우 답은? 네, 동사 앞에 주어가 빠져 있으므로 which가 되고 컴마 다음에 대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빼시고 여기다가 고유명사라고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지만, 고유명사가 있는 경우는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컴마 다음에 설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봐라.